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천절 연휴에다가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돌아온 대한민국 대표 역사 축제인 백제문화제는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이후 맞는 첫 휴일인 만큼 축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부여 구들의 백마강 둔치가 시간여행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백제시대 전통 옷을 입고 머리에 왕관까지 쓰니 영락없는 왕과 왕비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제68회 백제문화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면서 하루 종일 관람객들로 붐볐습니다. 코로나 분위기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축제도 하고 하니까 좀 날씨도 좋고 행사도 이렇게 많이 준비돼 있고 너무 좋네요. 축제장을 찾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백제시대 장군 복장을 하고 아이들과 놀며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역사 축제라는 명성에 걸맞게 역사 문화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됐습니다. 부여와 공주엔 1500년 전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보고 즐길 수 있는 역사관이 설치돼 한류의 원조인 백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어때요? 네, 많이 알게 됐고 저기 보시면 어떤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이 남자처럼 활을 쏘는 게 멋있었어요. 또 한류의 원조인 백제가 동남아 각국과 활발한 문화 교류를 이어왔던 만큼 미얀마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형극 등 동남아 전통 공연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물씬 풍기는 가을의 정취도 축제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부여 백마강 둔치와 공주 미르섬 특별전시장엔 강변을 따라 코스모스가 총 천연색으로 피어나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기에 노란 해바라기까지 더해지며 가을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개천절 연휴 모처럼의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연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대전 한밭수목원은 오는 16일까지 엑스포 시민광장 일원에서 우리꽃과 세계꽃 400여 종을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와 연계해 마련됐으며 우리나라 숲과 들에서 자라는 야생초화, 시골 마을 어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전통식물, 열대 아메리카 원산인 란타나 등 세계꽃을 주제별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물펌프, 지게, 윷놀이, 투우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미국 킴블 나방에 의한 충남 지역의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마을 단위 공동 방제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8월부터 2달간 나방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과수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미국 킴블 나방 발생은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유충 발생량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킴블 나방은 산란량이 600개 이상으로 알집을 형성하며 앙상한 가지만 남기고 잎을 먹어치우는데 심한 피해를 입으면 겨울철 동해를 입기 쉽고 이듬해 다른 병해충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돈업은 국내 생산액이 연간 8조 원을 넘어설 만큼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돼지 사육은 농장주의 경험 등에만 의존하다 보니 가축 질병이 잦고 현장의 인력 감축으로 위기 아닌 위기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돼지 사육과 질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돼지 7,5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대규모 농가. 겉으로는 일반 농가와 비슷해 보이지만 최첨단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로 돼지의 컨디션과 질병 여부, 축사 환경 관리가 실시간 자동 확인, 제어되고 있습니다. 축사에 설치한 CCTV 카메라는 24시간 돼지의 행동을 감시하는데 얼마나 서 있는지, 누워 있는지, 먹는지, 배변 활동을 하는지 등이 자동 분석됩니다. 또 축산에 설치된 타액 축출기와 바이오 센서를 통해 면역력 상태 등 질병 감염 여부도 실시간 진단됩니다. 밀집 사육 환경 특성상 병이 돌기 시작하면 피해가 엄청난데 가축 질병을 조기 탐지해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직원들하고 대화할 때 돼지 잘 커?
이렇게 대화하는 경우가 이제는 없습니다. 암모니아 가스, 습도, 온도, CO2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도 인공지능이 분석해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토의하고 실제 축사를 구축하기 전 가상 공간에서 적정 사용 밀도와 환기, 냉온 시설 등을 미리 시뮬레이션한 뒤 최적의 축사 환경을 만드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5년 동안 14만 마리를 관찰해 축적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이 플랫폼을 농장에 설치하자 실제 생산성이 10% 증가한 것은 물론 편의성과 에너지 절감, 공기질 개선 효과도 뛰어났고 질병 조기 감지는 90%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돼지한테 좋은 환경을 적용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자랄 수 있는 것, 그리고 비용을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노동력을 또 줄일 수 있는. 현재 30여 건의 국내외 특허가 출원 등록됐는데 연구팀은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여 일반 농가에도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시가 심야 시간 택시 부족에 따른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운행 요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원금 대상은 택시 수요가 많은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시내권을 운행하는 택시로 운행 요금이 10,000원 이하일 때는 전체 요금의 20%, 10,000원이 넘어가면 건당 최대 2,000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편 자정 이후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는 기존처럼 20% 심야 할증 요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K-유교문화 거점이 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진흥원은 대지 38,000제곱미터에 연면적 4,927제곱미터 규모로 본관에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성격을 통합적으로 갖춘 문화공간으로 한옥연수원은 유교문화 교육, 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유교문화진흥원은 충청 성현의 정신과 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고 유교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앞으로 K-유교문화 글로벌 콘텐츠를 개발하고 한국 유교문화의 현대적인 가치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잠잠했던 독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2년 넘게 독감이 크게 유행하지 않아서 자연 면역 수준이 낮아진 데다가 최근 거리두기 해제로 독감 확산세가 예년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합병증 위험이 높은 만큼 독감 백신을 꼭 맞으셔야겠습니다. 닥터리포트 김종엽 개건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내 독감 환자는 지난 7월 이후 계속 늘어 올해 37주 차엔 외래 환자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 기준인 4.9명을 넘어섰습니다. 대전에서도 최근 의뢰된 검체에서 올해 첫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독감은 두통과 근육통,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 진단만으로 구별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독감과 코로나에 동시에 걸리는 중복 감염도 가능한데 이 경우는 중증화율과 치사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사망률이 2.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독감 모두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독감 백신의 예방 효과는 70에서 90%로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접종을 통해 독감 합병증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접종 시기는 11월부터 시작되는 독감 유행 시기와 접종 후 면역 형성, 효과 지속 기간을 감안해 늦어도 10월까지는 접종을 마치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동시 접종과 관련해서는 한쪽 팔에 두 백신을 맞을 경우 접종 부위 통증으로 팔 사용이 불편할 수 있어 각기 다른 팔에 맞을 것을 권고합니다. 방어 항체가 생기기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독감의 경우 가을에 시작해서 10월에서 12월에 절정에 이르기 때문에 유행하기 전에 미리 예방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유정란이 아닌 세포 배양 방식으로 만들어진 백신을 맞아야
이상 반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독감 예방을 위해선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평소 푹 자고 정기적인 운동을 하며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이 독감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엽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 세종, 충남의 신격진자는 전날보다 200여 명 감소한 1,7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확진자는 대전이 606명으로 하루 전보다 140여 명 줄었고 충남은 978명으로 60여 명이 감소했으며 세종은 211명으로 전날과 비슷했습니다. 지난주와 대비하면 대전은 16.8%가 감소했고 충남은 7.8%가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신도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 만든 목사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는 지난 2020년 자신의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교인들에게 예배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이익을 위해 범행을 지시하고 감염병 방지를 위한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 대전 하나시티즌이 추가 시간에 광주에 동점골을 내주며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오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대전은 선제골을 내주고 후반에 2골을 몰아넣으며 역전에 성공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로 승점 1점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로써 대전은 K리그2 3위를 차지했으며 남은 경기에서 2위가 될 경우 승강 플레이오프로 직행할 수 있어 남은 3경기에서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특허청은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한다는 판례에 따라 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국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해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내용의 보정 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 무효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소나무 제선충병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 나무가 2017년 99만 그루에서 2018년 69만 그루, 지난해에는 31만 그루까지 줄었다가 올해 들어 다시 38만 그루로 증가했습니다. 산림청은 올 들어 제선충병 피해목과 피해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드론 예찰, QR 시스템 정착 등을 통해 방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대전과 대구 등 4개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도심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도심융합특구 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정, 범부처 지원 체계와 국공유지 사용 특례시설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전 동구 출마설이 나오는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윤창현 의원도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개발 지원과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두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입법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올 하반기에 설치합니다. 버스 승강장은 냉난방기와 온열 의자, 공기청정기, 휴대폰 충전기, 자동문 등 편의시설을 갖춰 시민들이 여름이나 겨울에도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리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첨단 대중교통시설입니다.